인도의 모든 지폐에 찍혀 있는 사람은 간디. 그러니까 간디 이야기를 빼고 인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간디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간디는 문맹률도 그렇게 높고 각 지역마다 다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인도를 하나로 모아서 갑시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만들어냈을까요? 간디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디는 문화와 자기가 겪은 경험, 그걸 가지고 느낌으로 힌두교를 파악했던 사람이지 제대로 힌두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아마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았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간디가 인도 전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많은 말들은 사실은 오해에 의한 창조다. 강성용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또 인도 이야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제가 또 진행을 맡게 된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입니다. 저희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찬드라얀 너무 재밌게 제가 또 이야기 들었는데 자, 오늘은 저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약간은 복잡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간디에 관한 이야기인데. 간디. 간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사티아그라하예요. 뭐 진리 파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진리를 꽉 쥐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간디의 저술에서 이해를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읽어본다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그것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해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왜냐? 간디 스스로가 자기가 몰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몰랐던 걸 간디의 설명을 듣고 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모르는데.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도의 모든 지폐에 찍혀 있는 사람은 간디. 그러니까 간디 이야기를 빼고 인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간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사티아그라하를 이야기를 해요. 사티아그라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는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뭡니까 이게 진짜 사티아그라하.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진리를 쥔다 뭐 이러니까 뭐 뭔가 심오한 종교적 진리 같기도 하고 뭐 같긴 한데 따지고 보면 간디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네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방식으로 간디는 문맹률도 그렇게 높고 각 지역마다 다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인도를 하나로 모아서 갑시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만들어냈을까요? 뭐 제 짧은 저의 지식으로는 정치는 늘 또 종교를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성시 되면서 뭐 이게 약간의 그
조합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인도에서 정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조합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간디만 그러네요. 했을까요? 그러네요. 참. 그 설명을 오늘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철학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간디도 모르던 이야기를 간디의 설명을 보고 안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태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사티아그라하를 뭐 좀 어떻게 뭐 바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티아그라하라는 말은 앞에는 사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진리라는 그러니까 사실 뭐 참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그라하라는 건 굳이 영어로 바꾸자면 뭐 그레습 쥐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꽉 쥐고 있다. 그 말은 진리가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독립운동 할 때 간디가 했던 그 운동 같은 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 운동, 그렇죠. 그리고 뭐 단식도 하고 뭐 맞아요. 행진도 하고 하지만 무슨 뭐 총 들고 가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지 왜 그걸 또 사티아그라하라고 해요. 그런데 간디 말로는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예.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원래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는 사실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인디언 오피니언이라는 그 신문이 발행이 됐었어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가서 변호사 자격을 딴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기 커리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아실 거고. 네. 그때 1903년에 간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신문을. 예. 그리고 이게 61년까지 계속 간행이 됐는데 예. 1906년에 이 신문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자, 망간랄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망간랄 간디가 사다그라하라는 그 개념을 제안을 해서 공모 글로 채택이 돼서 상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삿아그라하가 사띠아그라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삿이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는 영어로 따지자면 비동사 있죠. 비동사. 예, 비동사의 분사 being이라는 말. being. 예. 근데 삿아그라하보단 사띠아그라하로 바꾸자라는 게 간디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예. 그 원래 제안한 사람은 망간랄 간디인데 이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의 삼촌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패밀리 네임 간디를 쓰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삿아그라하를 사띠아그라하로 바꿨는데 사띠아라는 말은 삿의 추상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beingness라고 보시면 돼요. 예, beingness를 쥐고 가자. 그게 사띠아그라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뭐이다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커피이다죠. 커피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 저는 이걸 커피라고 했는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이걸 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beingness에 맞는 거죠. 커피이고 커피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beingness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교수님이. 왜냐? 마시면 커피의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간디가 사띠아그라하를 설명한 문장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세상은 사띠아의 안반 위에 놓여 있다. 사띠아의 안반 위에 있다. 그렇죠. 사실이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띠아
앞에 아가 붙은 반대말이거든요. 즉 비진리는 예.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맞죠? 있는 그렇죠.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사띠아는 진리이고 그대로의 것이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만큼이 아니라면 네. 진리는 이길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까지 맞죠? 이해됩니다. 예, 이미 설명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것이 바로 진리이니까 이것은 파괴될 수도 없다. 아니 이게 커피고 여기 커피가 있는 게 사실이면 예. 갑자기 제가 없어져라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괴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사띠아그라의 핵심이다. 이게 간디의 설명이에요. 그럼 벌써 팀장님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예. 이 설명을 우선 1단계 설명이라고 해두죠. 1단계 설명이에요. 설명. 오케이. 이것도 약간 간당간당했는데. 예, 1단계 설명. 예. 그냥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리다. 그래. 그 있는 예. 거. 이게 1단계다, 지금. 그렇죠. 예. 그거는 팩트고 그 팩트가 이긴다. 그게 이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받아들일 수 파괴될 있죠. 수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거 1단계 설명이죠. 예. 지금 다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니 다른 일로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5%다. 그러면 높은 금리인가요? 낮은 금리인가요? 한국이 지금 3.5%죠. 높은 금리인데 과거에 비하면 예. 그 3.5가 높다라는 거는 이걸 좀 진짜 그러네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에 비하면 또 낮은 거고.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자 사띠아를 말씀해 주세요. 3.5가 높아요, 낮아요 이러면 의견이 많이 다르겠네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답이 물론 이제 논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커피냐 아니냐 이거는 이항수로가 아닌데 높냐 낮냐는 뭐뭐보다 높고 뭐뭐보다 그렇죠. 낮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으면 섞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거 지금 논리학 수업이 아니고요. 간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면 1단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3.5가 높은지 낮은지 사띠아를 어떻게 잡을 거야.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높다고 잡을지 낮다고 잡을지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경제 정책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팩트가 없는 거잖아요. 높은지 낮은지. 어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 그렇죠.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더 어려운 그다음 간디의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간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는 사랑을 함축하고 견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섬기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그 동의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인도의 운동을 사띠아그라하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 말은 진리와 사랑과 비폭력에서 생겨난 힘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동적 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설명인데 도대체 알아들으시겠어요? 거의 뭐 국정원 암호 수준이네요. 그렇죠. 모르스 부호 같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시다. 우리. 이걸 듣고도 다 알겠다 이런 분들은 우선 그분들의 그 심오한 정신세계에 우리가 범접을 못하니까요. 접어두고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간디의 이 설명을 3단계 설명이라고 해보죠. 아까 1단계 설명은 진도가 됐어요. 이번 3단계 설명은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것까지 이제 되고 나면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자. 첫째, 권위가 있으면 이해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간디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자. 두 번째, 익숙해지는 거하고 이해하는 건 좀 구분을 하자. 맨날 쓴다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실제로 알고 있나?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제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왜 3단계 설명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해보려는 게 오늘 저의 시도입니다.
이게 이 시도가 성공하기를 희망을 하는데, 자, 간디는요, 예. 1869년생이에요. 그런데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 1888년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 조기 유학을 간 거죠. 어릴 때 고3 때 정도쯤. 예, 일찍 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간디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스크리탐, 영어로 산스크릿이라고 하는 예. 인도 고전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띠아라는 말이 원래는 빅니스라는 것도 잘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간디는 문화와 자기가 겪은 경험, 그걸 가지고 느낌으로 힌두교를 파악했던 사람이지 제대로 힌두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영국 가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민 불복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소로가 했던 예.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간디도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첫째 이해해야 될 건 이거다. 간디는 느낌으로 힌두교를 알았던 사람이지 인도 전통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아마 인도 전통 교육을 받았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예. 그래서 간디가 인도 전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많은 말들은 사실은 오해에 의한 창조다. 오해에 의한 창조다. 예.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간디가 만약에 저처럼 산스크릿 교육을 받았고 인도 전통에 대한 전문가였다면 예. 사띠아그라하라고 부르지 않고 브라따라고 불렀을 거예요. 불았다요. 예. 예. 만약에 인도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예. 불았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띠아그라하라고 얘기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그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느낌으로 배우니까. 느낌으로 배우니까. 그리고 그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핵심은 브라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 이제 간디가 놓쳤던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따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예. 이 브라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브리라는 동사 말뿌리, 그러니까 루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브라따라는 말은 선택이란 뜻인데 이걸 어떤 의미로 쓰냐면 맹세, 서약, 서원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가자가 출가할 때 저는 평생 출가자로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브라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 사제가 서품을 할 때 네. 맹세하잖아요. 네네네. 서약을. 예.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 맨날 보는 결혼식에서도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런 서약. 예. 그게 브라따예요. 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라따. 예. 근데 이거를 자 원래 기원전 뭐 한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 사이 정도로 있었던 베이다라는 텍스트에도 브라따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특히 그 중에도 오래된 리그베다에도 한 2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리그베다. 예, 리그베다라는 텍스트에도 그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예. 핵심은 이겁니다. 네. 그 시절에 내가 서약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한 게 뭐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듯이 네.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선택을 브라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 섭리에 맞춰서 그렇죠. 당연히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불았다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죽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연의 섭리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하면 다 죽고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에 맞춰서 그래. 그럼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는 여름에 와야 되잖아요. 예. 겨울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아니 여름에 가뭄만 계속될 거 아니에요. 장마가 겨울로 가버리면 그렇죠. 다 죽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장마는 여름이야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하듯이 자 장마에 비가 내리듯이 나는 어떤 때가 되면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하는 거야. 예. 라고 서약을 하는 게 브라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전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걸 이제 그때 말로는 리따라고 불렀는데 그게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마라고 부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신경 쓰실 게 없고 네. 자, 브라따가 원래 그런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불교나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기원전 5세기경에 인도 동북부 지역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자이나교 성자의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five 마하브라타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개 마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브라따 중에도 큰 5개 브라따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네가 서약을 하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5가지. 예,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아힝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왼쪽이에요. 예. 예. 이게 불살생이죠.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당연히 아힝사도 누구나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출가자가 되는 순간에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자일 때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뭐 뿌리 채소는 안 먹더라도 위로는 잘라서 먹을 수 있고 대신 채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사띠아잖아요. 이게 아까 나온 사띠아예요. 사띠아그라하 할 때 진리라고. 진리, 참됨. 예, 참됨을 이걸 지켜야 된다. 예. 아스테이아라는 건 도둑질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브라흐마짜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베다 시절에 스승의 집에 가서 제자로서 배울 때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해요. 사관학교 재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관생도들. 예전에 뭐 서당 같이. 그렇죠. 스승님을 위한. 그렇죠.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그 연애 요즘 사관학교에서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성 교제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그래서 힘들겠네요. 그게 브라흐마짜리아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디가 성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아빠리그라하라는 거는 무소유를 말합니다. 우리 무소유 흔히 한국에서도 불교 전통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우리 흔히 불교 전통에서 하는 익숙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불살생도 하고 무소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행자로서 조심스럽게 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브라따. 저는 못 지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가자가 못 되고 수행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 수행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지금 자이나교 그 성자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림에. 네네. 간디 고향이 구자랏입니다. 구자랏이라는 지역인데 그 구자랏 지역이 자이나교 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 교도들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구자랏 주는 음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도?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구자랏에 가면 제가 갔을 때 그겁니다. 외국인은 음주 허가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음주 허가증을 꼭 하나 발급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집에 술 먹을 때마다 이 국가에서 허가해 준 음주 허가증을 걸어놓고 술을 먹고 싶어서
인도에 갔던 기념으로 구자라 주에서 발급해준 음주허가증을 하나 받고 싶었는데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음주허가증 못 받으셨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관광진흥청에 가야 되나 뭐 어디를 들려야 되는데 일정이 바빠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거기서 술은 팔아요? 팔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음주허가증이 있으면 예. 이제 특별하게 예. 술을 파는 곳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최고급 호텔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 최고급 호텔들에 팔고 이러는데 그래서 음주 허가증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러네요. 굉장히 이색적이어서 인도에서 발급받은 음주 허가증을 놓고 좀 술을 먹는 한국에서도 그거 들고 마셔도 좀 기분이 색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구자랏인데 지금 모디 총리도 거기 구자랏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미추아 같은 내무장관, 다시 말해서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도 구자랏 출신이고, 그리고 아다니 그룹의 오너도 구자랏 출신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가면 고기도 먹을 거고 연애도 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보기엔 아들이 망가지는 거죠. 이제. 그러네. 예. 그럴 때 간디가 자이나교 성직자 앞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선서를 합니다. 저는 영국 가서 고기도 안 먹을 것이고 술을 먹지도 않고 연애를 하거나 하지도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선서가 브라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허락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유학 가도 돼. 브라따 했으니까 넌 갔다 와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다 시절에는 제사를 막 지내서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생길 때쯤 되면요. 우주를 움직이는 제사가 제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브라따를 정하면 제 안에서 우주의 법칙에 따라 제가 정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힌두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행자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빌죠. 그런 모습 훨씬 많이 보잖아요. 기도하고 빌고. 그래서 현대 힌두교에서는 브라따의 의미가 아예 다르겠습니다. 뭐다?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한테 내리는 제한 조치. 즉 단식 이런 거. 단식 같은 거. 아니 금식기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근데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브라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디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영국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던 와중에 본인이 브라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앞으로 평생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모여서 인도가 독립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도 쓰고 그런 말도 했고 언론에 기고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황당한 거죠. 아니 자기가 성관계를 안 한다고 그 에너지가 인도를 독립시켜?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과 간디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디는 이런 겁니다. 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지?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피아르 쪽에 지진 났을 때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민들 차별해서 하늘에 벌을 받는 거야 이랬어요.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관점이 좀 강하게 있는. 그러니까 타고르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죠. 자연현상 지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간디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한 거지만 어쨌거나 브라따가 뭔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힌두교에서 브라따는 주로 누가 하냐? 여성들이 합니다. 단식이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 가족 특히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단식을 해요.
그래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예.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 수능 다가오면 할머니가 가서 100일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할머니가? 예.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 가족이 승진이나 시험 이런 거 예. 앞두고 있을 때 여성들이 특히 단식이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도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임신이 잘 안 되면 단식이나 기도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도 하죠 요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디 출장 가거나 뭐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단식이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약간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아들이 어디 출장을 멀리 위험한 곳에 가는데 며느리가 프라따를 안 하면 시어머니가 약간 이렇게 삐딱한 이제 정서적인 참. 반응을 보이죠. 예. 아니 인간적이죠. 뭐 예.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프라따를 통해서 여성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단식을 함으로써 운명이 바꿔진다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다는 뭐 심리학적으로는 제어 착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요. 이런 막 예.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항상 결과가 뭐 예.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예.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도 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예. 좀 덜 드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 베다나 그 시절에 생각했던 브라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브라따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늘도 그렇게 된다는 법칙적인 브라따였어요.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예. 맞으니까. 예. 근데 현대 힌두교도들이 생각하는 브라따는 예.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줄지 말지는 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신이 이번에 들어줬으면 저는 신한테 감사. 그러니까 이제 또 꽃 같은 거 사다가 바치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예. 안 들어주시면 또 나름대로는 내가 부족했나 보다. 다음에는 꼭 들어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브라따로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이게 꼴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첸나이, 남인도 첸나이의 꼴람을 보여드린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행운이 들어오게 이거를 길바닥에 그린 겁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야. 이걸 그리는 것 자체가 브라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집의 행운을 막기 위해서 이걸 그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걸 그려내는 거예요. 이거 그리는데 손이 얼마 많이 가겠어요. 야, 이거 너무 잘 그리셨는데. 그렇죠? 예.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대별로 전수가 되죠. 예.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그 다음 그림이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만달라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모래로 그려진 겁니다. 모래로요? 모래를 지금 뿌리고 있죠. 이 불교 승려가 색깔 있는 모래를 뿌려서 이걸 완벽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바로 되자마자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다 빗자루로 쓸어냅니다. 야.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이게 바로 브라따. 이제 브라따예요. 이게 브라따다. 예. 야, 브라따. 브라따라는 게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간디가 실제로 말했던 것이 사띠아그라하가 아니고 브라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아까 그 3단계라고 예. 얘기되나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아까 3단계라고 했던 간디의 사띠아그라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 그러면 자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진리는 사랑을 함축하고 브라따는 사랑을 함축하죠. 네. 그리고 그것을 견지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 힘을 갖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낸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리고 나는 예. 인도의 운동을 사띠아그라하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예. 그 말은 브라따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브라따로 바꾸면 되죠. 예. 그 말은
진리와 사랑과 비폭력에서 생겨난 힘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동적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지금 이 암호문이. 예. 그래서 브라타가 2단계 설명이었던 거고 간디의 3단계 설명이 이제 2단계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예, 팀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밥값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예. 이 마지막에 이 수동적 예. 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가 예. 또 확 와닿아.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결정한 브라타 안에서 예. 내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했던 예. 여러 하여튼 그런 행위 안에서 예. 나는 사용하고 싶다. 뭐 예. 약간 이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맞나요? 무슨 말이냐면 어. 오늘부터는 팀장님이 이제 간디의 어떤 저작을 읽으셔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간디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티아그라하가 예. 시민 불복종이 아니고 예. 그걸 넘어서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 맥락에서 그 헨리 데이비드 토로가 1849년에 쓴 글이 있어요. 네네. 에세이가 Civil Disobedience라고 그래서 이제 시민 시민 불복종이죠. 거기에 대한 간디가 적었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소로의 저작에서 시민 불복종의 관념을 가져온 것이라는 말은 예. 틀린 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벌였던 권력에 대한 저항은 소로의 저작 시민 불복종을 내가 받아보기 전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이 수동적 저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사티아그라하라는 말을 구자랏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소로의 훌륭한 에세이를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제시한 구절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우리의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민 불복종도 이 투쟁의 의미를 모두 전달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 저항이라는 표현을 택했고 비폭력은 항상 우리 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소로에서 나온 그 시민 불복종이 예. 간디가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티아그라하가 아니다 이 주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파악이 안 되셨던 게 바로 간디 스스로도 몰랐던 그 말. 브라타라는 것. 예.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야, 참 진짜 그래서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예. 사실은 다른 걸 설명드리기보단 이제 이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간디가 어떻게 영국을 이길 수 있었나? 예. 유명한 영화 간디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다 이제 구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네네. 보시면 예. 간디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솔트 마치 할 때 그 이제 소금 행진할 때 소금 행진. 전매 제도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영국이 소금을 전매를 하니까 예. 우리도 지금도 전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엔 전매청도 있었고 그런데 전매를 하다 보니까 영국이 사실은 인도에서 돈을 버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 바로 소금이었던 거예요. 전매 제도에 묶어놨으니까. 예. 그렇죠? 그걸 건드리면 영국이 너무 거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을 데리고 자 우리 소금 구하러 갑시다. 바닷가까지 걸어갑시다 이러면 따라올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바닷가 가서 쇼하게 두어요 영국이? 아유 난리 나겠죠. 그렇죠. 영국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말을 타고 와서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도 어떤 아저씨가 앞으로 나오니까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 머리를 쳐요. 그 피가 터지면서 아저씨가 쓰러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서.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바들바들 떠는데 그 아저씨 자리로 나와요. 자기 맞을 차례라고. 예.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간디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영국식으로 생각하자면 1000명이 우르르 왔어요. 소금 만들겠다고. 그럼 그중에 한 5명만 때려가지고 머리 터지는 걸 보여주면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총으로 쏘지 않아도. 예. 그런데 이 가녀리게 생긴 아주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서 머리가 터질 거니까. 바들바들 떠는데 앞으로 나와요. 아니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이거 수천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 이제 영국 경찰이 황당한 거죠. 이제. 아니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따 코드인 거예요. 브라따. 무슨 말이냐면 이 아주머니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브라따를 하고. 예, 그 신에게 신이시여 무슨 신인지 몰라요. 뭐 비슈누일 수도 있고 슈바일 수도 있고 자기가 모시는 신. 예. 제가 오늘 간디지를 따라가서 소금을 한 줌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누구랑 한 거예요? 신하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주머니 입장에서. 자, 신하고 약속을 깨고 머리가 안 터지는 걸 하시겠어요? 신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머리가 터지는 쪽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브라따 깊이에 따라서 예, 완전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 예. 쉽지 않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 청년들이 다 같이 가자 와 이러고 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누군가 한 대 맞아서 쓰러지면 도망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가 각자 모시는 자기의 신하고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간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내가 신에게 맨날 빌잖아요. 예, 이거 해주세요. 예. 근데 내가 신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브라따 코드를 건드릴 수 있었던 간디는 영국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디의 힘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서 팀장님이 납득을 하셨다고 하면 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간디가 왜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나요? 예. 그 답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겁니다. 간디는 바로 인도 사람들의 브라따 코드를 파악하고 쥐고 있었어요. 예. 정말 간디의 어떤 말이나 예. 본인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인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브라따. 예. 예. 그거를 건드렸던. 예.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의 좀 종교적인 부분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 가슴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종교적 심성에서 나오는 힘을 사회적인 저항운동, 정치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그 코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간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사람인 거죠. 아니 자기가 이미 결혼까지 하고 부인도 있는데 성관계를 안 한다고 독립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영국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때 간디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인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무슨 신을 믿던 간디를 존경하던 말던 간디가 하자고 해서 브라따를 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디 영화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간디 그 일대기 책에도 유명한 그 서술이 나오는 장면인데 초창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인도 노동자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리고 간 다음에 갑자기 영국에서 외국인 등록하라고 그러고 뭐 압력을 넣어서 이제 인도인들이 저항을 했는데요. 여권이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가지고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간디랑 인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권을 태워요. 자기 여권을 태워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면 등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권 태우는 자리에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슬람 신자인데 같은 인도 구자라 출신의 예. 한 사람이 튀어나와요. 간디 초창기에 간디가 변호사니까 의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자라 출신 상인인데 모슬림들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은 알라잖아요. 자기는 이슬람을 믿으니까. 오늘 내가 알라의 맹세컨대 나는 외국인 등록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보세요. 영국이 어떻게 해서 등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못해요. 못합니다. 예. 알라의 맹세를 알라의 맹세를 해서 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여권 태웠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 너 와서 등록해. 등록하면 뭐 돈 줄 거야. 아니면 등록 안 하면 너 쫓겨나. 뭐 등록 안 하면 벌금 내.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등록할까요? 바로 이런 경험에서부터 간디가 저항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움직이던 인도 사람들의 그 맨 밑에 있던 그 코드를 읽어내는 핵심 키워드가 브라따인데 브라따라는 단어 자체를 간디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흔히 쓰는 단어니까. 근데 힌두교에서 있었던 그 브라따의 역사와 맥락과 전통을 직접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간디는 그걸 느낌으로 알았던 거죠. 예. 아니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디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본인을 좀 따르고 그러면은 이제 간디는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브라따를 선언을 하고 시작하니까 몇몇이 점점 이게 새가 커지고 있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겠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의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간디가 나름대로 했던 고민 그리고 자기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지? 그럴 때 제가 1단계, 3단계 읽어드렸잖아요. 1단계, 3단계 그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문장들을 읽어드렸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간디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찾아볼 첫 번째 자료가 아마 위키피디아일 거예요. 거기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오늘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람이 있는 하루입니다. 부럽다. 진짜 오늘 저는 아까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엔 정말 무슨 말인지 전혀 문법도 맞지도 않고 앞뒤 뭐 단어도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이 브라따 하나 의미만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확 연결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과 헤어지면서 브라따 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브라따 외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좀 소름 돋는 방송 제가 경험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희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은 저희 간디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간디의 생애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분 같이 좀 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강성현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착륙한 찬드라야안 3호 개발과 발사 비용이 다 따져서 7,500만 달러예요.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비티. 그 영화 제작비가 1억 달러였어요. 바로 이게 지금 인도 우주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핵심입니다. 한국식 표현. 갈아 넣어서 성공한 섹터입니다. 아니 인도라는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선도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주기술 면에서는 잘하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답은 딱 이겁니다. 인도는 처음부터 우주 개발을 체제 경쟁이나 무기 개발 맥락에서 그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살아남기 위한 기초 인프라의 일부다.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프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된 메타박 박종훈 팀장입니다. 오늘 강성현 교수님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바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영상을 정말 많이 뵀거든요. 아, 예. 근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 먼저 하나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염이 예. 네, 정말 머리 색깔하고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뭐 그런 어떻게 그렇게 아니 뭐 그렇게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던데요. 야. 수염이 먼저 하얘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게을러서 뭐 그냥 염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이제 몹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저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뉴스를 보신 분들은 예. 네, 저희 또 인도 예. 탐사선 그 달 탐사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찬드라얀 3호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오늘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객관적인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23년 8월 23일 오후 6시 3분에 인도 달 착륙선 비크람이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건 일본하고 러시아가 시도했던 달 착륙, 남극 착륙에 실패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뒤에? 예, 성공하죠? 러시아 쪽은 제가 알기로 이틀 전인가 시도했다가 야. 실패했던 예. 일인데 인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착륙하기 위해서 점점 하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착륙선이 비크람인데 30km 지점에서 하강을 시작한 것이 5시 45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게임을 보는 것과 똑같이 전 국민들이 TV 앞에서 생중계되는 걸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려가다가 추락을 한다거나 뒤집힌다거나 흔들린다거나 뭐 잘못되면 예.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최고로 흥분된 상태에서 생중계를 함께 보다가 달 남극에 착륙하고 성공하는 모습까지를 함께 본 겁니다. 아니, 이 착륙하는 모습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모선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뭐냐면 그 모선에서 주는 것보다는 착륙선에서 달 표면을 보여주는 카메라도 계속 화면에 나오면서 상태를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모습으로 계속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잡아주는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중계팀이 설명해 주는 걸 계속 들으면서 같이 보게 되니까 이 시간 동안을 같이 응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국민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감동의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사실은 달 표면에 착륙 성공한 네 번째 나라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인도가 사실은 뭐 우주 개발에서 상당한 정도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갈라얀 화성 궤도 위성이 2014년에 화성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우주선을 날린 아시아 최초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찬드라얀 3호라는데 1, 2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호가 2008년에 발사돼서 달 궤도 탐사를 했고요. 2호는 2019년 7월에 발사했는데 그때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안 됐네요. 2호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로 자꾸 보게 됐는데 성공을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위치가
달 남극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달 남극에 착륙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아니 달 남극이 도대체 어떠한 위치고 예.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예. 그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뭐냐면 상시 음영 지역이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예. 첫째는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항상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게 예. 첫 번째예요. 그 말은 만약에 그 지역에 얼음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네. 인간이 달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되죠.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물이 있으면 에너지를 조달만 하면,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걸로 에너지를 조달만 해내면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서 인간이 필요한 산소는 쓰고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 수소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 다 실어 나르지 않아도 달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먼 곳에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진 기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남극인데 예. 그 남극에 최초로 이제 착륙한 나라가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예. 헬륨3라는 방사선 물질이 있어요. 헬륨3요? 이게 태양 에서 나오는 광선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구는 이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지구까지 도달은 못하지만 헬륨3가 이쪽 달에는 굉장히 많을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헬륨3하고 중수소를 핵융합 반응을 하면 네. 이게 미래 에너지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추정을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조 달러짜리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헬륨3가 거기에 정말로 많다고 하면 예. 이걸 소량만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경제성이 있냐 논란은 있지만 예. 2020년에 창의 5호라는 중국 우주선이 가져온 달 토양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 발표를 했죠. 네. 거기에 이제 40개 이상 원소가 있는데 중국 발표에 따르면 달 토양 1톤에 30kg의 티타늄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토양보다 6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즘 시끄러운 히토류니 뭐 이런 식의 자원이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고 나면 네. 그리고 거기에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 이 그 한 발을 먼저 내디딘 인도도 그 소위 말해서 빅게임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된 겁니다. 앞서서도 이제 러시아가 실패를 했고, 예, 세 개 국가가 실패를 했는데, 예. 인도가 이제 처음 갔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어마한 희열이 있었겠네 또.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다 도착을 해서. 예. 뭐 거기에 이제 추출을 하고 티타늄 추출하고 아니면 거기 광석을 캐오고 이런 기술까지 예. 뭐 얼마나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그 가지고 오는 그 기술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그런 겁니다. 예. 아니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사실 냉전 시절에 체제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훌륭해하는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거기서 개발된다는 기술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는 거겠지만 그게 실제로 경쟁력이 있고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논란은 항상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심해 바다 지금 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주까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말 경제성이 있을까요? 하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인도라는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선도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주기술 면에서는 잘하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답은 딱 이겁니다. 인도는 처음부터 우주 개발을 그런 식의 구도, 즉 체제 경쟁이나 무기 개발 맥락에서
그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살아남기 위한 기초 인프라의 일부다. 기초 인프라의 일부다. 예, 예. 그런 합의를 만들어냈어요. 예. 초창기 과학자들이 그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정치 엘리트들이 받아들였고, 그게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면서 액수는 적을지라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분야에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것처럼 인도가 다른 분야에서 뭐 두드러진 거는 저도 기억이 많이 없는데 예,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예, 열의 아홉은 저를 막 뜯어 말렸었거든요. 그렇죠. 인도가 진짜 힘들다. 예. 뭐 물갈이도 어마어마하고 예.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이제 우주 이 탐사나 여러 가지 이쪽에 이제 기술이 이제 이렇게 크다는 거를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예. 알게 됐는데 예. 그 기본 베이스를 한번 저 예.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 이벤트가 있던 날 예. 이제 있었던 상황을 잠시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당시에 모디 총리는 브릭스 회담 하느라고 남아공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그 생중계되는 걸 바라보는 모습도 TV에서 같이 생중계가 됐었고 예. 성공을 하자마자 당연히 이제 축하 연설을 했고 치하를 했고 사실은 2014년에 지금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름이 뭐냐면 가가니안이라고 그래요. 가가니안. 예, 그러니까 인도 우주선들을 보시면 대부분 뒤에가 얀으로 끝나요. 얀, 그렇죠. 찬드라 얀, 가가니안 그렇잖아요. 이 가가니안이라는 말은 가거나라는 말이 대기라는 뜻이에요. 상스크릿 단어로. 야나라는 게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탈 것.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찬드라라는 말은 달이라는 뜻이고 야나라는 말이 탈 것이니까 짠드라 얀 그러면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 그럼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얀이 붙어요 뒤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런데 야나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실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대승불교 마하야나 히나야나 할 때 그 야나입니다. 큰 탈 것, 작은 탈 것.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인도식의 자기들 프라이드가 붙어 있는 그 우주선 이름인데 이 상황을 설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한 과학자 이름을 알아야 돼요. 과학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크람 사라바이라는 사람입니다. 비크람 사라바이. 이 양반이 1919년생이고요. 71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인물이 이 비크람 사라바이고 그 부인이 옆에 있는 겁니다. 되게 젊으신데? 젊을 때 이제 아마 결혼하고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그래서 인도 우주 탐사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 원자력 개발에도 굉장히 기여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째로 이 사람은 원래는 아흐메다바시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에요. 구자랏. 그 구자랏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모디 총리가 주지사도 했고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자랏 칼리지를 졸업한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47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열대 지역 위도의 우주 광선에 대하여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딱 보면 인도 사람들은 알아요. 비크람 사라바이. 그러면 사라바이 가문 사람이구나. 사라바이 가문 사람. D가 이제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국식으로 나중에 적응을 한 거고, 근데 인도식으로는 이름 붙이는 게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영국식으로 적응한 이후에는 다 그런 식으로 패밀리 네임을 씁니다. 사라바이 가문. 사라바이. 그런데 이 사라바이 가문이 엄청난 그 상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호 집안에서 금수저. 태어난 공부까지 잘하는 대표 주자였던 거죠. 그리고 사라바이 그러면 누구나 아는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자이나 반야라는 게 이 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족 유래를 딱 보면 자이나를 종교로 갖는 상인 집안의 사람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국을 했을 때 1947년에요. 네. 자기 저택에다가 물리학 연구 실험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요. 본인 집에다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이기도 했는데 또 과학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재력도 있으니까 그거를 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만들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집에 만든 이 물리학 연구 실험실이 현대 인도 우주과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야.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그 Operations Research Group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인도 최초의 시장 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으로서도 예. 굉장히 감각 있게 일을 했고요. 이 사람이 뭐 네루 파운데이션 for 디벨롭먼트 인 아흐메다바드 이런 것도 만들고요. 혹시 IIT 인도 공과대학은 아시죠? 알죠. 혹시 IIM은 아시나요? IIM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인도 그러니까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과대학에 나온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은 수재급의 인재들인데 외국 나가지 말고 예. 여기서 경영대학원을 다닌 다음에 예. 인도의 수재가 돼서 인도의 예. 기업을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IIM입니다. 예. 지금도 IIM 들어가려면 성적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 이런 하이 클래스에 있는 대학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 맞습니다. 예, 그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IIM도 IIT처럼 20개가 넘게 지금은 전 인도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IIM들 중에 2개가 네. 항상 최고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흐메다바드, 그다음에 B가 벵갈루르. 그래서 IIMA라고 하는데 이 인디언 인스티튜트 오브 매니지먼트 아흐메다바드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바이입니다. 비크람 사라바이. 그러니까 착륙선 이름이 비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러네요. 이 사람 이름 때문에 비크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근현대의 역사가 네. 거기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 심지어는 뭐 이런 기관도 차려요. 아흐메다바드 섬유산업연구연합 뭐 이런 거. 섬유산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인의 어떠한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의 좀 시야가 좀 트여 있는 뭐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R&D 분야 투자를 주도했던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라바이 지금도 인도 재벌 가문에 속하는 그 사라바이라는 그 가문의 힘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리고 그 부인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데요. 네네. 그 인도 전통 무용을 했던 무용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바나 어카데미 오브 퍼포밍 아트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술대학도 세워요. 그리고 깔빡감에다가 뭘 하냐면요. 패스트 브리더 테스트 리액터라고 그래서 리액터.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원자력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것도 시작을 합니다. 이외에도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그 많은 기관과 연구소들을 세워내요. 이 인물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공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최초 인공위성이 아리아바타가 1975년에 드디어 이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발사체는 그 당시에 러시아 우주기지에 있던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출발이 돼서 현재 인도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ISRO 이걸 인도 우주 연구기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스로라고 부릅니다. 인도 이스로? 사람. 예, 이스로. 예. 이스로를 처음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71년에 나이 52세 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기념 우표가 보이시죠? 네네. 이게 72년에 사라바이가 죽고 나서 일주기 기념 우표를 국가에서 예, 발행했던 겁니다. 야, 이러한 수제분들은 왜 예. 일찍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역사적으로 예. 봤을 때. 예, 그래서 진짜. 아마 더 예. 전설이 됐던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근데 사라바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런 예. 겁니다. 우주를요. 마치 그 대항해 시대의 그 미개척지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예. 아니 이미 사람 살고 있던데 와가지고 신대륙이다 이래서 그렇죠. 자기들이 개척한 것처럼 거기를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우주에 대해 투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세계 탐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해서 우리는 식민지의 역사를 겪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의 투사가 반영된 채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라바이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인도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농업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상 관측이죠. 기상 관측.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상 예측, 기상 관측이 제대로 안 되면 예. 농업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려면 그러네요. 기상 관측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위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도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인공위성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그 기상 관측을 뭐 또 인공위성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게 70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벌써. 이미 미소 냉동 구도 안에서 그렇죠. 뭐 소유주니 뭐 여러 가지 어. 이벤트들이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 속에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주인들 생명을 무릅쓰고 발사를 했던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우리도 거기 경쟁 구도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인도가 살아남을 길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바로 우주 기술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네. 인도는 독립할 당시에도 그랬고 문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면 당연히 매스미디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방송 인프라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방송 탑을 세운다? 아니 인도만한 너무 규모, 넓은데. 예. 그리고 또 산악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사막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도가 살아남으려면 위성 인프라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도. 야. 그래서 통신 인프라와 이성 인프라가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기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주 뭐 발사하는 거 다 쇼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소련의 그 체제 경쟁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우주 발사체 개발은 많은 경우에 예. 체제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우월하다. 명분을 위한. 명분.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창기 과학 엘리트들이 인도에서 생각했던 맥락은 달랐다고요. 출발선이. 예. 그래서 이 관점을 네루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창기 정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당신 판단이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주 개발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이제. 예.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1962년에 사라바이가 인디안 내셔널 커미티 포 스페이스 리서치라고 그래서 인코스파라고 불러요. 인코스파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방금 설명드린
인도 우주 연구기구 이스로로 바뀐 것이 이스로. 1969년입니다. 아, 이게 지금 미국으로 치면 이제 나사라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죠. 그게 69년에 만들어져요. 어.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툼바 적도 로켓 발사장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툼바 적도 로켓 발사장. 예, 그러니까 적도에서 쏴야 유리하잖아요. 어.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위치가 툼바였어요. 그래서 성당 앞마당이었다는 네.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어. 그 툼바에서 로켓을 처음 쏘는 모습의 예. 사진을 여기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보고 계시면 예. 우리가 아는 뭐 케이프 캐너버럴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저씨들 몇 명 서서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 이게 그 당시 시작이었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야. 그 다음 사진들이 인도 사람들 그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 사진입니다. 첫 번째 거 보시죠. 자전거 뒤에다가 로켓이에요? 예 부품을 실어서 거기 성당 앞마당까지 가는 겁니다. 예, 이거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 저는 많이 봤는데 우리 예. 우리 동네에서 예. 이러신 분들. 예, 맞습니다. 고물상 같이. 예. 네. 물론 그 당시 로켓이 나이키 아파치 로켓을 나이키 아파치. 딱 이름 들으면 아시겠죠? 예. 한국에서도 나이키 대공 미사일 상당히 오랫동안 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공해준 미사일이죠. 그래서 탐사 로켓을 그 당시에 받아서 처음 발사를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예. 그 그림은 좀 더 작은 부품을 자전거에 싣고 과학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거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래서 마지막 발사대에 장착하고 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모습으로 시작한 게 이스로인 거죠. 야.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상식인데요. 다른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들이 영어 무슨 시험 보면 러시아 우주인은 코스모노트이라고 부르고 미국 우주인은 에스트로노트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인도 우주인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분이 별로 없죠. 인도 저는 사실 예. 지금 러시아 예. 우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코스모너트 이것도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예. 다 지금 에스트로넛 예. 이걸 지금 예. 우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예, 다른 다릅니다. 얘기가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유인 우주선 먼저 발사한 건 예. 소련이죠.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달까지 이제 가버린 거고 네네. 미국이. 그러면 내년에 인도도 지금 유인 우주선 쏠 텐데 그래서 인도가 사용하는 우주인 이름은 파이마노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스펠링이 좀 복잡한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뷰마라는 말이 있어요. 뷰마라는 말인데 예. 그게 원래 하늘이란 뜻입니다. 공간. 그리고 나웃이라는 말이 뭐 코스모노트 할 때 뒤에 나웃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원래 인도 유러피언 고어의 뿌리로 가면요. 예. 사람들이 타는 배 있잖아요. 네. 배를 나우라고 부릅니다. 아. 그 나우라는 단어가 산스크릿에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어로 나우테스라고 그래요. 나우테스라는 단어는 배를 모는 사람. 항해사. 그래서 인도에서도 뷰만 우주의 예. 나우테스 항해사 그렇게 해서 파이마노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 학생들이 영어 시험 칠 때는 코스모노트하고 에스트로노트 다음에 국가별로 다 다르다. 그렇죠. 파이마노트이 또 나올지 모르는데 예. 한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면 무슨 단어를 쓸지 잘 모르겠어요. 코넛 가야죠. 코넛. 예. 예. 하여튼 어쨌거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는 예.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우주 경쟁에 예. 참여하게 됐다.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진 아까 앞서서 뭐 자전거에 이렇게 실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도 국민 입장에서도 또는 과학자 입장에서도
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아니 지금 자전거로 옮기고 있는 판국에 예,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돈 쓰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나요? 예. 그 논쟁이 항상 있어 왔고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째는 뭐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건 생략하고요. 네네. 전문가들끼리도 논쟁이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니 그러니까 화성은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누구냐면 마다반 나이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로 인도 우주 연구기구 전직 최고 책임자였어요. 오. 이 사람은 화성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예. 국가적 낭비다. 어. 이거는 절반만 준비된 계획인데다가 너무 서둘러 만들어져서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 말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화성 가야 돼 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결이 거죠. 다르다. 예. 그런데 약간 다른 결에서 또 비판이 있는 게 전형적으로 발전경제학하고 이런 분들이 비판을 해요. 네. 자, 아이들 절반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인도 가구의 절반이 위생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데 화성 탐사선 쏜다고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네. 인도 이제 경제학자들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른 결이 다른 또 다른 비판은 이겁니다. 과학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주 기술에 예산을 투입해서 과학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술에 투자할 거야, 우주 기술에 투자할 거야 이러면 예. 예산 당국에서는 아니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란 말은 또 포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을 포기하고 그렇죠. 어느 쪽에 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비판론이 이런 면에서도 있는 거죠. 다른 과학 투자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비판 속에 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 이번에 착륙한 찬드라야안 3호 개발과 발사 비용이 다 따져서 7,500만 달러예요. 7,500만 달러. 예. 그런데 2011년에 개봉된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비티. 예.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그 영화 제작비가 1억 달러였어요. 아. 영화 그러니까 우주 영화 만드는데 미국에서 1억 달러가 들었는데요. 달나라 가서 실제로 착륙하는 데까지 7,500만 달러로 해결했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저비용으로 간 거네요. 이렇게 예. 따지 보니까. 예. 바로 이게 예. 지금 인도 우주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와. 핵심입니다. 예. 아까 하셨던 비판이 있죠. 예. 아니 지금 국가가 이렇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우주 투자하면 되느냐. 이 비판이 사실 맞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은 충분히 못 줘. 대신 짜는 개발은 거구나. 해.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형적으로 한국식 표현 갈아 넣어서 성공한 섹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제작비보다 더 싼 값으로 달나라에 착륙을 했습니다. 야.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예. 야, 영화 한 편 제작비보다 싸게 했다는 말을 예. 칭찬으로 듣지 마라 제발. 이거는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 건지에 대한 지적일 뿐이지 자랑일 수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 현장에 있으신 과학자분들은 예. 그냥 쥐어짜서 예.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성이 계속 이어질지가 또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대목에서 약간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 네네. 이스로의 1년 예산이 19억 달러고 인력이 한 16,000 정도예요. 자, 미국이 우주 예산을 얼마 쓰느냐? 590억 달러 씁니다. 야. 590대 19. 중국이 110억 달러 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03년에 유인 우주선을 성공을 시켰고
거기 인력이 12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이 106억 달러를 써요. 네. 심지어는 일본도 42억 달러 쓰고 러시아도 35억 달러를 쓰는데 인도가 19억 달러 쓰면서 이번에 해낸 거고요. 야. 이거보다 낮은 예산은 영국이 쓰는 14억 달러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결국 농업을 위한 기후 관리, 그다음에 국가 인프라로서의 통신망, 예. 그리고 필요한 지상 관측, 이 분야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는 다른 분야에 집중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코스트 이피션시가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 질문하셨던 네. 아니 뭐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에 예. 그럴 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자원은 소행성 탐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행성 탐사. 예, 그러니까 가끔씩 나타나는 예. 아주 작은 것들 네네.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아주 희귀한 자원을 뽑아오는 게 실제로 경제적 가치는 훨씬 구현될 가능성이 높지. 예. 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 이스로 입장에서는 예. 소행성 탐사 이런 데 나설 만한 인력과 예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효율 저비용 구조가 예. 처음부터 고착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 그게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성공적인 그 어떤 미담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네.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저비용 구조가 경쟁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 지금 요번에 이제 달 탐사에 대한 뉴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미국이 이제 590억 달러를 쓰고 있고 예. 중국이 110억 달러 이게 예.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예.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인도의 어떤 달 착륙에 대해서 예. 특히 남극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이 미국도 예. 정말 높게 평가를 하는지 예. 야 그거는 그냥 뭐 일부분의 하나야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지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외신에서는? 외신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평가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러시아도 실패할 만큼 간단한 기술이 아니었던 아니었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음영 지역이다 보니까 직접 그 착륙선을 조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착륙을 시킨 기술이 적용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자 믿을 수 있는 기술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을 수 있겠다라는 확인을 한 번 더 시켜준 거고 그리고 싸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럼 도대체 이제 질문은 그거죠. 그러네요. 아니 저 값에 어떻게 뽑아내지? 맞아요. 그게 질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원래 돈 없이 해결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갈아 넣는다 표현을 해야 예. 되겠죠. 두 번째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인건비가 같은 과학자라고 해도 네. 인도 인건비가 싼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거기도 한데요. 독자 개발 전통을 지금까지 50년간 지켜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죠. 그 산업 분야가 발전도 못할 뿐더러 예.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맞아요. 이게 어디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실패 경우냐면 인도 방위 산업 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그 웃음거리가 되는 사건들만 이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주 산업은 독자 개발 전통을 50년간 지켜온 것 자체가 독이 되기보다는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위성을 쏠 때 인도 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위성들을 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죠. 예. 싸게 쏘는데 규모의 경제까지 되면 그렇죠. 이게 가속도가 붙죠. 그다음 또 하나 인도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차용해서 개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끝난 안정적인 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사골처럼 우려먹는다는 표현 예. 끝까지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이번 찬드라얀이 가서 우주에 지금 날아가서 달에 남극에 착륙을 했는데 네. 사용한 로켓 출력이 미국이 60년대에 달 날아갈 때 사용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로켓을 썼습니다. 와. 그래서 6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아. 직접 달을 향해서 쏘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적게 쓰고 이미 정말... 있던 것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최선을 뽑아.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합의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던. 그게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가 됐다 그러면 힘들 텐데 예, 나름대로 성공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스로 자체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프로젝트가 딱 설정이 되면 목표 설정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세부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할 거야. 그 이상은 신경 쓰지 않는. 이거에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뭐 이것도 연구를 해보죠. 이런 건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액수가 적지만 예. 독립 이후 초창기부터 지속적인 장기 지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우주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생각이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지 어디에다 쓰는지를 분명히 의식을 하고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는 위대한 나라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이번에 쏘았어.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통신위성을 쓸 겁니다. 뭐 아니면 이번은 기상 관측을 해서 이렇게 농업 생산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로켓에다 여러 나라 고객들의 위성을 한꺼번에 실어요. 다 같이 실어서. 예, 왜냐? 싸니까. 그리고 고객들도 비싸면 그런 것까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싸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저렴한 비용, 신뢰성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예. 아니 지금 사실 작년,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도 뭐 예. 스페이스 X다, 예. 또 아마존, 예. 블루 오리진, 뭐 여러 이제 우주의 개발, 또 화성 탐사선부터 해서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인도의 어떤 달 착륙선, 이게 우주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저비용으로 예전에만큼의 어떤 출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보다 더 적은 출력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우주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 바꾼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거는 비용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이미 누구나 알던 기술이고 그걸 성공적으로 적용을 해내고 운영을 해낸 거라서 그러니까 혁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경제 논리로 달까지 가는 비용을 갖고 경쟁을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비용 절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은 아니지만 인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소 가격으로 해낸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경쟁력은 확인이 된 거죠. 전형적인 예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인도는 드물게 전 세계에서 자체 그 GPS 시스템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내빅이라고 불러요. 내빅. 그거를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이라는 약자로 해서 내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락은 뭐냐면 1999년에 카길 지역에서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산악 위쪽에 있던 파키스탄군이 이제 인도군을 공격을 했는데 포격을 해서 맞대응을 하고 헬기 전력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쪽이 고산지대인데다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군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유도 미사일을 쏴.
유도 미사일. 예,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높은 쪽에 있는. 그래서 유도 미사일을 쏘려고 딱 했던 순간에 미국이 GPS를 꺼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 미국은 인도 편을 든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거의. 예. 그러니까 GPS를 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안 도와준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이 전쟁에서. 예. 그 경험을 살려서 내빅을 개발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빅 그을 운용을 하면서 지금 내빅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 미국 GPS도 네. 군사용으로 쓸 때는 정밀도가 훨씬 높게 해서 예. 특별한 허가를 갖고 자기들끼리 암호 통신이 가능해야 사용하잖아요. 네네. 내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인도는 2019년인가부터요. 뭐냐면 상용차는 다 내빅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4G하고 5G 그 칩셋 중에 내빅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단 GPS를 단 칩셋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빅 베이스 스마트폰도 인도에서 이제 팔릴 수 있습니다. 퀄컴이 저 20년에 만들었는데요. 네. 이런 맥락을 보시면 인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주 개발을 해왔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실 텐데 방금 하셨던 질문. 네. 아니 지금 미국은 판을 바꾸잖아요. 아니 스페이스X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인도는 이거 지금 뭐 추월을 한다는 거예요? 팔로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패러다임을 바꾼 어떤 기술력을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는 이제 인도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문제점이 좀 예. 있겠지만 예. 기술적인 부분.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채워 나가는지. 예. 인도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인도 우주 산업의 미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예. 큰 문제가 그겁니다. 바로 뭐냐?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 개발의 민간 기업 참여 흐름에 인도가 어떻게 올라탈 거냐. 이 고민을 인도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로가 지금까지 각 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납품업체를 개발을 했어요. 네. 지금 2017년 현재 납품업체가 한 500개 정도 된 걸로 나타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대부터 우주 스타트업들이 꽤나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인도 국립우주진흥 및 허가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스타트업을 지원을 막 해요. 그래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우주 관련 스타트업이 35개 정도로 지금 카운팅이 되는데요. 네. 로켓 디자인이 3개, 위성 디자인이 14개. 그리고 남은 업체들은 드론 관련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나름대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우주 산업이 민간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걸 같이 하려고 노력 중이다. 노력 중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그 35개가 40개로 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개의 민간 업체가 자체 엔진 테스트를 했다. 인도에서. 민간 업체가요? 예, 스카이루트 에어로스페이스 하고요. 예. 아그니콜 코스모스라는 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미국에 있는 업체들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걸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데 인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죠. 예. 마치 한국 기업도 뉴욕에 상장하는 것처럼. 예.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통제하에 있어요. 우주 산업이. 그래서 위성을 확보하거나 운영하는 데만 FDI가 허가가 가능하고 개별 건별로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국 산업을 자체 기술로 육성한다. 자체 기술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FDI가 들어와서 예. 어떤 업체가 개발한 노하우가
유출이 되거나 다른 나라로 뭐 또 공유돼서 사용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투자 액수가 이 우주 관련 2021년에 6,72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전해에 비하면 이미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폭발적인 나름의 발전 흐름은 있는 겁니다. 네. 아직은 적고 네. 그런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인도가 이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길 거냐. 요즘에 중국하고도 좀 안 좋죠.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우주 경쟁은 또 군사 경쟁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민간 기술 이렇게만 이야기하기가 힘든 맥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중국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 보면 인류 우주 강국을 위해서 20년 내에 러시아와 함께 달의 우주 기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우주 경제 구역을 2050년까지 만들어서 10조 달러 시장을 만들겠다. 지구하고 달나라까지를 연결시키는 중간 지역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조 달러 시장을 창출하고 그걸 중국 위주로 하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주 기술과 연관한 지금 기술로 꼽고 있는 게 양자통신, 로봇 기술, 태양광 발전인데 우주 태양광 발전. 근데 이거 전부 다 흔히 익숙하게 요즘 보시는 IRA 같은 데서 그 신경 거슬리게 미국이 받아들이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또 중국과 경쟁을 해갈지 어떻게 판을 짤지 아주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방적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도를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현명한 그 어떤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집을 좀 부리더라도 약간은 좀 열어놓고 좋은 건 좀 받아들이면서 중간중간에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퍼주기만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죠. 분명히 투자를 하면 지분을 또 가져갈 것이고. 그 투자만큼을 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의미에서 서방의 견제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서방이 그러면 인도는 무조건 지원해 주느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미 67년에 외부 우주 국제협정이 뭐라고 말했냐면 달의 땅에 대해서는 주권을 주장하거나 하지 마라. 그런데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 말뚝박고 뭐 울타리치고는 아닌 거죠. 자, 이 상황인데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 3월 27일에 인도가 위성 요격 시스템 테스트를 합니다. 미션 샥디라고 그러는데요. 적에도 인공위성을 요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2일에 나사 책임자가 직접 그 언론에다도 언급을 했는데요. 파편이 400개가 튀면서 우주 정거장을 위협하고 있다. 근데 요격을 왜 했나요 그때? 그거 군사적이죠. 적에도 위성이 적국의 위성이 왔을 때 우리도 위성을 요격할 기술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한 번을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 자, 처음에 그래비티 영화 언급하셨잖아요.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클루니가 죽는 것 자체가 우주 쓰레기잖아요. 우주 파편. 자, 인도가 파편 400개를 날려서 우주 정거장이 위험하다고 엄청난 비판을 서구에서 쏟아냈어요.
미국 위주로. 어. 그러면 인도 입장에선 예. 파편이 덜 날리게 어떻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아직 못했는데 네. 실험을 그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네.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자기들끼리 뭐 위성 요격도 하고 뭐 예.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어.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낸 것 보면 네. 인도 우주 산업의 현재 가치가 한 70억 달러 된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주 경제 전체 시장을 100으로 볼 때 2% 차지하고 있답니다. 2%요? 예. 야. 그러니까 아직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아직은 배가 고프다. 아. 그런데 500억 달러를 목표로 지금 책정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다. 근데 이게 약간 무리로 보여요. 어.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 예. 1년에 48%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약간 무리. 야, 이거는 거의 엔비디아급으로 그렇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하고 또 힘을 겨뤄야 될 게 뭐냐면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 유출. 아, 이게 저도 교육시키고 어. 뭔가 실험을 해서 길러낸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가요. 네. 그러면 소속이 나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스로가 아니고. 그런데 2005년에 예. 지금 그 2005년에만 그 분야로 인재 유출이 85%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85%가요? 예,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주 개발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자, 우리식 표현으로 빨대를 꽂고 네. 단물을 빠는 쪽은 다른 편에 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예.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요번에 우주 탐사선을 좀 보면서 과학자 육성이나 예. 미국 기업을 또 보게 되면 예.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CEO들이 이제 인도계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도의 어떤 뭐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사실은 뭐냐면 인구가 많은데 예. 소위 말해서 경쟁의 압력이 높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압력솥 안에서 깨지지 않고 예. 있었던 어떤 계란이 밖으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계란이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마치 인도의 어떤 교육 역량이라거나 네. 인도의 일반적인 인재 수준이라거나 예.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도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 중에 인도 돌아간다는 사람 보셨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제외 교포로서 제외교포. NRI로서 네트워크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예. 이런 저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자랑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서 항상 예의주시하는 통계 수치가 뭐냐면 매년 네. 인도 국적 포기자가 몇만 명 나오느냐. 아. 인도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똑똑한. 거기 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과학자들이 계속 유출이 되는 것을 좀 걱정할 정도니까 예. 이게 계속 또 국적 포기자들 많이 나오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또 그렇죠. 추후에.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예. 그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예. 만약에 국내에 저희도 예. 뭐 누리호도 발사했고 뭐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 인도의 이 모델이 요번에 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국가의 단위가 달라서요. 예. 그렇죠. 우주 개발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야라는 논리가
한국에 관철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설득이 되죠. 네. 우리도 자체 위치 항법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된다부터 안보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위성 뭐 이런저런 기술들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네. 또 통신 네. 사업이 커지면서 예. 통신 위성에 대한 이해도 이제 높아지고 이러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당장 다른 부분에 할당해야 할 예산을 예. 돌려서라도 해야 할 기초 인프라 투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합의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사회적인 맥락이 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참, 자 최근에 뭐 여러 이제 뉴스가 있었지만은 인도 관련해서는 정말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그런 좀 뉴스가 아닐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강성영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은 저희 요번에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깊게 이야기했던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강성영 교수님 다시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